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JJ맘입니다. 지난번에 버킷리스트 동영상을 올리고 1시간 만에 조회수 13회를 기록해서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저는 참 소박합니다. 앞으로 조회수가 높아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육아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1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육아를 하시면서 공부하기 망설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유명 강사의 블로그, 칼럼 등을 매일매일 수시로 살펴보면서 부동산 동향을 빠지지 않고 살펴보고 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 그 시세를 매일매일 체크해 가면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실행력과 결단력이 없어서 지나 보내버린 1년, 그리고 둘째 탄생으로 시작된 육아, 그리고 놓쳐버린 공부들, 부동산 공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그리고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평생 해야 될 공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부동산 보는 눈이 조금 더 달라지진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 마음을 갖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후기만 한 2개월은 살펴본 것 같아요. 시험이 점점 어려워진다. 육아맘, 직장맘이면 1차, 2차 동시에 보지 말고 나눠서 봐라.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차라리 동처로 봐라. 1차, 2차 나눠서 보면 2년 동안 스트레스 받는다. 사실 맞는 말인 것도 같았어요. 그리고 또 자격증 따서 사무실 차릴 거 아니면 소용이 없다. 공부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부동산 칼럼이나 읽어라. 또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치킨집보다 많다. 긴 마라톤 같은 시험이다. 끝까지 할 사람, 포기하지 않을 사람만 도전해라. 수많은 부정적인 걱정스러운 우려들로 가득했습니다. 시험 한 번에 봐서 합격해보자. 중간에 포기란 없다. 아이 낳고 처음으로 내 자신을 위한 목표이다. 꼭 합격으로 결실을 맺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처음은 마음먹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 강사들을 검색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시험 합격은 땡윌 이라고 하니 그냥 결제를 하려다가 후기를 보면서 유명 강사들, 나와 맞는 강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진짜 무작정 결제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우선 유명한 강사님들의 샘플 강의를 보고 나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 나와 맞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와 맞는 강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업을 실컷 듣고 중간에 강사를 바꾸게 되면 처음부터 들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고 또 시간 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일단 1차 민법은 양민 교수님, 그 다음에 학계로는 이종호 교수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양민 교수님께서는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처음 법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업 중에 보아도 항상 젠틀하시고 약간 품성이 참 훌륭하신 분 같았어요. 대신 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양민이라는 별명이 좀 있죠. 다른 교수님들이 한 30강 정도 하실 때 한 60강 정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겠죠. 그리고 보강도 참 많았어요. 진도 따라잡기 힘든 동차생들에게 정말 빡센 보강으로 유명하셨어요. 그래도 잘 믿고 따라갔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이종호 교수님. 갓종호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진정 학개론의 자칭 1타 강사, 타칭 1타 강사. 근데 수업을 들어보면 이게 자만이 아니라 진짜 자신감 뿜뿜이세요. 실력도 뿜뿜이시고요. 역시 이종호쌤, 우리 종호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온답니다. 저는 학개론 수업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대학 때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
또 수학을 조금 좋아했어서 그런지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재미있게 풀었고요. 동영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80점에서 90점 정도였던 것 같은데 30회 시험에서는 그렇게 말하기 좀 30회 시험에서는 한 70점 정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종호쌤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면서 학계론이 저희 힐링 과목이었거든요. 교수님의 그리고 교수님의 주옥 같은 명언들이 줄줄이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면 팔자 고친다. 그리고 또 장차 크게 되실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재미도 주시고 또한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항상 책상에 붙여놓고 힘이 들 때마다 보면 힘이 불끈불끈 나고 힘이 얼마나 되었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제 2차 과목 말씀드릴게요. 2차 과목은 4과목이 있는데요. 세법은 임기현 선생님. 두 번째 공법은 고상철 교수님. 세 번째는 중개사법, 정지윤 교수님. 네 번째는 공시법, 모키수 교수님을 선택했어요. 세법은 듣다가 포기를 해야 되나? 소문을 듣고 중간에 갈아탄 케이스입니다. 수업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쳤어요. 그때 저와 맞는 교수님은 잘 못 찾은 거죠. 근데 임기현 교수님 수업을 듣는 순간 세법이 살아 움직였어요. 신기하죠? 세법이 진짜 살아 움직였어요. 만약에 진짜 이거 농담이지만 만약에 세법을 2분기 배우면 세무사 준비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식 캠퍼스에서 무료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진짜 그걸로 들었는데 유료 강의보다 훨씬 고퀄리티였어요. 진짜 정말 강추합니다. 그리고 왜 그 세금에 그런 부가세가 붙는 건지 얼만큼 붙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진짜 왜냐하면 2차에는 외울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단순히 암기를 하다 보면 뒤죽박죽 섞여요. 정말 많이 섞이는데 그래도 이제 세법에서 숫자가 많이 나온 세법에서 왜 설명을 해주시고 궁금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나중에는 세법 공부 재미있게 했습니다. 공법은 다들 아시죠? 공법의 신, 막강파를 자랑하시는 고상철 교수님이십니다. 공포의 공법 들어보셨죠?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숫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기본서만 900페이지 정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공법이에요. 공법은 900페이지는 살짝 오가고 불호까지 해가지고 757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양이 많았어요. 근데 책을 진짜 받아보는 순간 뜸이 떡 막혔어요. 그래도 교수님만 믿고 열심히 하라는 것만 했어요. 책에도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닳도록 듣고요.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의 요약집도 계속 수시로 읽고 보고 친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영 모의고사는 놀랍게도 80점, 90점. 진짜 이러다 공법 천재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눈에 쏙쏙 들어왔어요. 신기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30회 공법이 29회 공법보다 지엽적이지 않아서 이제 시험을 풀면서 본고사에서 문제를 풀면서 과락을 면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시험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 완전 연예인이시죠. 나중에 한번 꼭 뵙고 사인 받고 싶네요. 중개사법은 정지윤 교수님께 들었어요. 애잔하고 구슬프고 뭔가 단조의 멜로디를 만드셔서 멜로디에 앞글자를 이렇게 입혀서 노래를 항상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외우기 힘든 행정처벌도 되게 쉽게 외울 수 있었어요. 상황극도 만드셔서 이해도 쏙쏙 되게 해주셨고 몰입도 쏙쏙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중개사법이 효자 과목이라고 해서 본고사에서 90점 정도를 맞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막판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 풀 때도 점수가 꽤 잘 나왔는데 본고사에서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나 이러다 100점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만감으로 슥슥 풀어줬더니 정말 최저점이 나왔어요. 점수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그 꼼꼼을 놓치는 순간 합격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교수님. 해결거 양의지체 및 두금전 보유 사법 처리, 이거는 이제 수업 들어보시다 보면 익숙해진 멜로디가 될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걸 따라 부르면서 다녔거든요. 그만큼 멜로디의 중독성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품위 유지 차원에서 그 멜로디 사용을 지향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이제 마지막 공시법 모키즈 교수님 설명해 드릴게요. 교수님이 사투리가 강력하세요. 사투리를 팍팍 써주시면서 또 반복으로 수업을 해주시는데 사실 중간에 다른 교수님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랬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자, 후기 보면은 교수님 꼭 믿고 가라고, 끝까지 가면 그 이유 추천하는 이유 꼭 알 거라고. 그래서 믿고는 가는데 앞글자 좀 따서 좀 외우면 좋겠는데 교수님은 그건 외정시대 때 하던 방법이라며 이해 위주로 계속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반복해서. 근데 전 사실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 동차생들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시간은 없고 2차 공시법에서 집중해야 될 시간이 부족한데 만약에 앞글자를 따서 외울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조금 더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웠는데 하지만 나중에 듣다 보니까 정말 들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따로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그리고 남들이 어려워하는 등기법이 술술 풀렸어요. 우리 교수님들 다들 잘 계시려나요? 매일 보다가 안 보니 궁금하고 그립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공부하고 싶진 않고요. 저는 랜드프로에서 인터넷 강의 VIP 과정으로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학계론만 이종호 교수님 유료로 추가로 수강을 하고 그다음 세법은 임기현 교수님 무료로 추가로 수강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환급반으로 쓸 걸 이라고 살짝 후회는 되지만 1년이면 끝나버리는 VIP 과정을 수강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악착같이 공부한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마음가짐과 나와 맞는 교수님 찾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화이팅!